어저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주 근사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빈곤과의 전쟁. 이거는 어젠다로서 우리가 왜 이것은 지금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왜 체감을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2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2년째 중반을 벌써 지나고 이제 만 2년을 맞이하는 이런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상식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100번, 1000번 해봐야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지금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주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코로나 함께 가는 경우라든가 코로나 후라든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미래 비전에 맞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제1 팩터 빈곤과의 전쟁,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2년 동안 이 경제가 황폐해진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문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는 야릇한 그 후진국에서나 선진국에서도 이도 보도 듣도 보다 못한 소위 마차가 사람을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러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을 주장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이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나라 경제가 이 바로 코로나 직전까지 완전히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추락시켰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는 뭐냐? 빈곤과의 전쟁. 이거는 지금 생소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체감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또는 중요한 닥침으로 우리들을 압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바로 빈곤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경제를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앞서 있었지만 이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이 5년 동안 이 정권이 3년간은 소주성으로 계속 추락을 시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이 나라는 기업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 기업들 덕분에 살았는데 이 기업까지 옥죄고 죽이고 뭐 이런 판이니 이 나라가 제대로 지금 되겠느냐라는 윤석열의 그 해안, 바로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의 어젠다가 어저께는 돋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어저께 비전 발표에서 어젠다는 빈곤과의 전쟁이 특색이었고, 한편으로 홍준표가 얘기한 적폐청산, 이것은 상당히 리얼했습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비전 경쟁으로 이렇게 몸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비전이란 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제시하라는 것은 그거는 이준석의 소위 말해서 토론 배틀을 하겠다. 이것이 몰매를 맞으면서 이준석이 소위 리더십이 꺾였고 그의 욕망, 그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고자 하는 것,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은 것, 이것이 그로 하여금 허수아비 이제 소위 리더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세운 게 바로 이 비전 발표라는 형식으로 이 형식을 바꿔서 지금 어저께 했는데 그 자체가 비전 발표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비전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말대로 지금 비전 발표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중요한 건 언론 재갈법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사학악법을 강제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새벽 야밤에 말이죠. 이 무도한 정권의 규탄을 나서가지고 해서 이 정권이 그렇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을 그 한쪽에서는 비전 발표를 하니까 그 비전이 제대로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주목을 받지를 못하죠. 그러나 어저께 꼭 이렇게 느껴졌다면은 바로 윤석열의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어젠다가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내년에 불어닥칠 이 경제의 엄청난 하강, 그걸 이제 체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나온 소위 대응 전략으로서의 빈곤과의 전쟁은 굉장히 리얼하고 현실적입니다. 지금 체감을 못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윤석열의 빈곤과의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가, 이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어저께 중앙당사에서 뭐 국민 약속 비전 발표에 12명이 나와서 뭐 했는데 별 뭐 특이한 화제를 끌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윤석열 총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목표 아젠다는 비전은 뭐냐? 빈곤과의 전쟁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건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권의 어떤 자화상을 갖다 그리는 그런 모습에서 추미애는 두지 않겠다. 조국이 없다. 추미애가 없다. 김경수가 없다. 바로 이런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법치를 하겠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추미애는 발끈했지만은 추미애는 다시는 그러한 추미애는 없어야 됩니다. 국가의 불행입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어기고 제 맘대로 하는 그 무소불위한 황제 폐하나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추미애 폐하가 저질렀다는 그런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 같으면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가 법무부 장관 할 때 한 행위들을 보면 역사의 한 필름으로 볼 때 포악한 시대에 군주가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정부에는 추미애도 없고 김경수도 없고 조국이도 없다. 또 드루킹도 없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건설하겠다. 다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그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동시에 윤석열 총장 측에 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육군총장, 공군참모총장이 영입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도 그만큼 투철하게 하겠다. 왜? 그분들이 오면서 말을 한 이유가 여기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가 아니다 이겁니다. 한미동맹을 외쳤습니다. 그 두 분들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는 군의 기강이고 뭐고 전부 다 이거는 군이 있을 자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로 온 겁니다. 안보관이 윤석열 총장의 안보관에 동의하기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군심이 이동했다고 봐야 됩니다. 군심이 윤석열에게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전 총장, 정부가 해야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는, 다시 말하자면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절대 삼지 않겠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집권자로서 그건 포악한 아주 악마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핵심을 잡아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시장의 생리를 외면해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한 그 현 정부의 말이죠.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 무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사람들을 위한 정말 빈곤과의 전쟁, 유년기 노육, 노년기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 특히 세금 내리고 규제 풀고 공급은 확실하게 늘리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특권도 없을 것이라는 지금 민주당을 겨냥한 폭탄 같은 얘기입니다. 네. 또 홍준표 의원 조금 어저께 이 기억나는 분들을 몇 분의 그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홍준표 의원은 어저께 이런 얘기했어요.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소위 적폐 청산을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폐청산, 이 정권이 적폐청산을 정권 내내 했으니까 다음 정권도 이 적폐청산에 잘못된 적폐청산을 한 잘못된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노골적으로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썼고 윤석열 총장은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그것을 암시했습니다. 다시는 추미애가 없고 우리 정부에는 추미애가 없고 드루킹도 없고 조국도 없고 김경수도 없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적폐청산의 어떤 리얼리티를 갖다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말일 것이고 홍준표는 까놓고 적폐청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의 포커스가 그 부분에서는 딱 들어맞는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자행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저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박주민은 거기서 박주민이라는 사람의 이름 법사위원회 새벽에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찬탈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박주민과 김용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부족해가지고 자꾸를 거기다 막 또 뭐를 빼버리고 자꾸 수정을 해가지고 이 법을 또 원래 만들었던 법을 또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수처법 할 때하고 똑같은 수법을 박주민은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 있는 바로 한편에 그 새벽에 그 일을 하고 오전에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발표는 이 초점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소위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 어젠다. 빈곤과의 전쟁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거는 미래를 내다본 해안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추미애. 추미애 하면 무엇인 줄 압니다. 추미애 얘기하면 무법천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 하면 무법천지, 황제, 독재, 진시황과 같은 그런 독재를 대리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점잖게 묵언을 하고 있지만 그는 앞으로 그런 자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적폐청산이라는 대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두 분은 확실하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홍준표가 했지만 그 적폐청산의 그 내용성에서는 흐르는 맥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 한다면은 어떤 점을 구별하겠다는 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모델이 설정이 안 되죠.
이런 적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돼서 피폐해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때문에 취약해진 거기에 맞춰서 빈곤과의 전쟁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의 소위 말해서 이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건 그것만 청산하겠습니까? 이분도 그것만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는 말하지 않고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 유혹도 막아야 된다는 건 퍼준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적폐청산, 국가재정, 국민의 재정을 갖다가 축을 내면서 퍼주기에만 집중했던 그 분배 포퓰리즘 이거 용납 안 하겠다. 이건 뭐냐? 국가의 예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그 세금을 갖다가 세금답게 쓰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겠다, 이거 하다, 이 돈 풀기 작전을 저희 여권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이 하는 것.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고를 완전히 탕진하는 그런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다 써 없애버릴까? 민주당들 하는 모습들 보면요. 나중에 민주당 적폐를 갖다가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국민적 힘으로 그 적폐가 나오는 거 보면 국민 세금을 어디다 썼는가라는 문제가 크게 아마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는 그 주택 공약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하고 민간 공급 확대, 공공부분 쿼터 아파트 구체화시켜서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홍 의원이 한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변호사가 고시 어려운 시험을 또 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그 어려운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해서 나도 똑같이 같아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민주사회의 가장 장점인데 그 얘기를 부각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시를 부활하겠다. 그 다음에 정시 위주 입시를 개편하겠다. 과거로 환원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환원된 그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은 환원시켜야 됩니다. 또 한미 간의 나토식 핵공유를 협정하겠다. 그 다음에 EBS를 제한 KBS, MBC 등 이런 거 전부 다 민영화시켜버리겠다. 민영화시켜서 이 국영화시켜가지고 이 국가 돈을 투입하면서 이 정권 방송을 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홍 의원다운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하는 개헌 추진하겠다는 아주 특이한 헌법 개정에 대한 화두도 낸 것이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입니다. 유승민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반문만 외치고 문재인 정권 심판만 외치면 10월 이후에는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대선에 1% 승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말이죠. 유승민은 저쪽 사람이다. 반문만 외치지 마라 이거지. 반문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반문 프레임 이걸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유승민, 이준석은 뭔가 그들다운 좌파적 마인드가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주는 말이 바로 반문만 외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 심판만 외치지 마라.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뭔가 전류가 통하는 소위 탄핵 때 민주당과 뒤로 해가지고 쓱싹 샬라샬라 해가지고 탄핵 주동을 했던 유승민스러운 그러한 비전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36세 된 이준석을 갖다가 서로
공유해서 운 좋게 나가다 국민들한테 덜커덕 드러난 그들의 실체, 그것이 반문이 아닌 친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당의 대선 후보가 반문만 외치고 문재인 정권 심판만 외치면 10월 이후에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반문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 그런 거 외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이 말은 상당한 실수, 그의 정체가 드러난 말이 아니었나 싶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어젠다가 지금 돼 있다는, 어젠다 세팅이 딱 공통적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정권 청산입니다. 문정부에게 빼앗긴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안보, 이것을 되찾겠다는 그런 심정적인 자신들의 비전을 발표한 겁니다. 방역의 삶을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여기 있다고 말해야 할 때 과연 국가가 있었느냐? 재난지원금 국민 세금으로 때려 맞고 하는 거에 뭐 있었느냐? 방역이 제대로 됐느냐? 백신이 제대로 됐느냐? 하고 항의하는 원희룡 지사의 그 방역에 대한 그 얘기, 엔티테제는 상당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회생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자해서 혁신 성장판을 키우겠다. 또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하면 윤석열 총장의 바로 미래 닥칠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바로 사실적인 어젠다 폭발은 못했어도 이 내용성에서는 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근본 원인부터 분석해서 없앨 것 없애고 갈 것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지금 사실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하면은 국민들의 별로 감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입니다. 지금 연금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2030 세대들 연금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예? 노동개혁, 지금 노동자들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을 한번 보십시오. 정당한 노동이 아니고 이 부당한 노동, 귀족노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아마 의식한 게 아닌가. 노동개혁,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바로 노동개혁이라는, 이것을 꿰뚫어 보는 분들은 학자들이 아마 꿰뚫어 볼 겁니다. 최 전 원장은 정치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기존 정치인들을 저격했습니다. 나라가 이적이 되는 동안 이렇게 될 줄도 몰랐다면 무능이고 방치했다면 공범아니냐 하고 책임론을 냈는데, 이 말, 최재형 원장의 이 말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유승민이 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데 자기 당에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분을 탄핵을 시키는데 그 힘을 적하고 민주당하고 뒤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쿠데타를 했다는 것, 탄핵 쿠데타, 그 주역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에 나오려고 나와서 지금 뭐 비전 발표를 하면서 친문 안 된다, 프레임, 문재인 정부 안 된, 친문 반문 안 된다, 반문 안 된다, 반문만 외치고 문재인 정권 심판만 외치면 10월 이후에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반문만 외치고 문재인 정권 심판 외치면 간다 이거죠. 훅 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하태경은 또 이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신문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장성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청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제도개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혁신국가로 성공하겠다는 그 상당히 거대한 어젠다를 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미동맹도 군사안보적인 동맹관계를 민주주의 이념적으로 확대한 다음에 경제동맹, 반도체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그의 비전. 그는 굉장히 아주 안보라든가 외교안보에서 탁월한 그걸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탁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그는 TV조선에서 시사 탱크를 갖다가 이 소위 앵커링 하면서 상당히 우파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확실한 한미동맹의 핵심을 파악한 분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좋은 분들의 좋은 어젠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의 그 반문하지 마라 라는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빼앗긴들에도 복문 오는가?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인데 반문재인만 외치고 문재인 정권 심판만 외치면 시일 후에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 모른다. 이건 뭐 위협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말이죠. 반문하지 말라. 문재인 정권 심판 외치지 말라. 이 얘기인데 프레임을 자기는 벗어나겠다 이거지. 공존하겠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꾸 민주당 이중다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내년 대선에 1% 승부사라는데 자기의 키즈인 이준석은 5%로 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저께 특이사항 그리고 장기표 씨 그분은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영원한 제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지금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가짜 진보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뭐 진보니 뭐니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가짜 진보 그것이 다 우리는 확실하게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예, 그분은 7가지 암적 존재들을 갖다 민주노총, 전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 이 만국의 칠적을 혁파하겠다고 했습니다. 혁파하겠다고. 대단한 기염입니다. 예. 특이한 것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1인 1가구만큼은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등 세금을 다 없애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나온 비전 발표에 나온 내용성들 아주 훌륭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든든합니다. 어저께 비전 발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으로 굳혀진 대한민국, 강건한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강건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